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동구 방어진공원 등산로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어제 포획단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포획단이 4시간이 넘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대 미포조선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해 사살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내려왔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 등산로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사냥개 5마리가 멧돼지 1마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구석으로 몰더니 이내 목덜미를 물어 사냥합니다. 20일 오전 7시 56분쯤 방어진 체육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동구청에서는 유해동물 피해 방지단이 수색에 나섰고 낮 12시쯤 추적 끝에 현대 미포조선 인근 등산로에서 멧돼지 1마리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19일 오후 5시쯤 방어진 체육공원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이 멧돼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어제 오후 한 5시부터 등산객들 가는데 등산로에 돼지가 출몰해가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또 2마리가 나타나가 올해 지금 출동해가지고 지금 추석이가 잡은 겁니다. 이번 멧돼지 출현으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겨울철은 야생 멧돼지 번식 기간으로 성질이 난폭해져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즘 돼지들이 겨미철입니다. 굉장히 싸나워요. 만약에 등산하시다 발견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나무 뒤로 숨어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또 멧돼지 등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사냥개를 만났을 때는 소리치거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획해 사살된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장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이 또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제6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열고 대곡천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신청 유산 이름을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로 변경하고 신청 유산 설명의 적정성과 등재 기준 서술의 완성도 등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방향을 제시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위는 암각화 그림들의 구도와 고래 사냥 그림의 회화적 독창성에 대한 보완 서술이 필요하고 물 문제만 다루고 있는 보존관리 대책의 미비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울산시정 베스트5를 선정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울산공장 신설 유치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2위는 동해선 광역전철, 3위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4위는 안전도시 울산, 5위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부서에는 상패가 수여되고 공무원에게는 근무 성적 평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올해 설문조사에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등 2,759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세관은 올 들어 11월까지 울산 지역 누계 수출액이 84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72억 6천만 달러로 9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선박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1.2%나 급증했고 석유 제품과 자동차 수출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원유 수입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외국인 상주 인구수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2만 4,500명으로 1년 전보다 4.5%, 5,900명 감소했습니다. 취업 외국인 수도 8만 3,200명으로 1년 전보다 4%, 3,500명 줄었습니다. 서울과 부울경 지역에서 외국인 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 436곳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기업과 기관 3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이 13명이지만 3명만 고용해서 0.68%의 고용률을 보였고 울주군의 DTR 오토모티브는 10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명만 고용해서 0.3%의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또 동구의 한국프렌즈공업은 의무 고용 인원이 14명이지만 6명만 고용해 1.28%의 고용률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울주군이 서생해양관광단지를 지역 문화와 예술을 품은 브랜드형 테마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어제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15억 원을 들여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추진한 뒤에 서생간절곶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리조트와 복합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주군과 근접한 부산의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울산 북구의 강동 관광단지가 있어 차별화된 관광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2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109일간의 공식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은 올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반달 가슴곰의 습격을 받고 숨진 농장주 사건 기억하시죠? 사망한 농장주는 축구장 20배 규모의 살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농장주가 사망하면서 대규모 살림 훼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중턱에 구불구불 길이 나 있습니다. 인근 농장에서 살림을 무단 훼손하고 낸 길입니다. 훼손된 면적만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에 달하는데 행정의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장주는 지난해 살림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가법상 살림훼손 면적이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1년 넘게 진행됐고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농장주는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곰의 습격을 받고 돌연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농장주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살림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영농법인 2곳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되는데 특가법상 살림훼손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내년 1월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국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규모 살림훼손 사건은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행정당국의 조치만 과제로 남았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제 울산시티 컨벤션에서 2022년 사업 성과 보고회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최정희 울산 녹색환경보전회 회장 등 20명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탄소중립 선도사업, 울산 지속가능 발전 포럼 사업과 태화광 발원지 탐사대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었습니다. 성과 보고회 이후 이창원 경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희종 울산연구원 박사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대강당에서 내년도 울산 교육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실현을 위해 4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대학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선도 학교, 학점 제형 교과 교실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 23분쯤 남구 황성동의 SKMU 석탄 하역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석탄에 매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회사 측은 석탄을 하역하던 중에 석탄이 실려있던 트럭 적재함에 실린더가 찌그러지면서 석탄이 옆으로 쏟아져 인근에 있던 60대 협력업체 노동자를 덮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올해 관광 업무 추진 사항과 내년 남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에는 관광 관련 기관과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남구청은 내년도 관광 분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자원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과 힐링 관광 콘텐츠 개발, 수요자 중심의 관광 서비스 개선과 전략적 홍보 관광 마케팅 강화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울산 생명의 숲과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청과 울산 생명의 숲은 가칭 울산숲을 포함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와 도시숲의 기술 개발과 연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동해남부선 패선부진의 조성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숲을 포함해 명촌교에서 경주시계까지 15.6km, 85.4헥타르의 대규모 도시숲인 가칭 울산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백승열 교수팀이 유럽 컴퓨터 비전 학회가 주최한 HBHA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HBHA 대회는 1인칭과 다시점 카메라를 활용해 3D 신체 포즈와 행동 인식 등 관련 응용 프로그램 모델의 성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백 교수팀은 4개 부문 대회 가운데 1인칭 손 포즈 예측 부문은 1등을, 1인칭 행동 예측 부문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심혈관 촬영실 직원 5명과 동강병원 심장혈관센터 직원 5명이 모두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 심혈관 중재시술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 모두 심혈관 중재시술 자격증을 보유한 간호사와 방사선사를 8명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촬영실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방사선사와 전문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반드시 1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의 4학년 김수진 씨가 올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성과 공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거리 미관 민원을 해결하는 고가신 프로젝트를 특허 출원했고 지역 공모전과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